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하태민 종목 분석 오늘 254번째 시간으로요. 나스닥 상장사인 캡티비전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보다 캡티비전과 캡티비전 코리아의 관계, 그다음에 경영자들의 관계,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면밀히 지켜볼 시간들, 기억해야 할 것들 결론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영상은 마이스, 그 마곡 지역의 롯데 마이스 센터에 설치된 지글라스 영상이 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는 요걸 이 마이스 센터에서 컨텐츠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스 센터가 잘 해야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페 하태민의 남자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든 모든 자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캡티비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태민 한 칸 띄고 하태민 한 칸 띄고 하태민 경제TV 검색하시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제가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캡티비전 코리아의 뭐 제품이나 이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리적 추론이지 않습니까? 먼저 전제라는 거는 저도 제가 제일 좀 하고 싶은 게 월가의 증권사에 좀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영업맨들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수소문 해도 그런 사람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월가의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캡티비전과 캡티비전 코리아를 혼동하는 분이 많아요. 이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예요. 캡티비전은 나스닥 상장사고요. 게리 CEO가 그 밑에 7명의 이사진 중 6명이 미국인들입니다. 미국 회사예요. 캡티비전 코리아는 평택에 있는 소재를 생산하는, 지글라스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투명한 미디어 글라스 소재 지글라스 생산하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법인이 달라요. 우리가 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다. 그리고 경영진이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보면 캡티비전 코리아가 마치 캡티비전을 뭐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인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캡티비전이 M&A, 미국은 M&A를 통해서 기업의 몸집을 키우지 않습니까? M&A를 통해서 뭐 A 기업, B 기업을 예를 들어 추가로 인수했다. 그러면 캡티비전은 그 여러 자회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캡티비전 코리아를 가지고 캡티비전을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지금은 유일한 자회사니까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만 엄연히 다른 법인과 다른 경영인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 증권사 실내에 있는 증권사에서 그 유료 방송을 제가 저기 말씀을 해주신 분, 전언해 주시는 분을 통해 들었는데, 캡티비전 코리아 이호준 대표가 게리 CEO한테, 캡티비전의 게리 CEO에게 지난 1년간 활발한 영업을 해달라, IR 해달라, 우리 지글라스 좀 그 미국에 좀 빌딩들에 좀 설치도 하고 계약도 좀 하고 캡티비전 회사 IR도 좀 해달라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게리 회장이 나가달라 했다. 이렇게 전언을 제가 들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보면 뭐 싸움이 난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정의하게 되면 캡티비전과 캡티비전 코리아의 경영진들은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 왜? 주가가 올라가면요, 성과 주식을 받아요. 성과 주식. 일론 머스크도 뭐 자기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테슬라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회사 매출을 늘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달성되면 나한테 몇 조 주식을 달라. 이래서 받은 거 아닙니까? 미국은 참 CEO들이 할 만 나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후문에 의하면 뭐 15에서 한 20달러 선 되면
성과 주식을 받는 걸로 제가 후문을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일반적이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사의 경영진은 어떻게든지 좀 회사가 주가도 오르고 시가총액도 커져서 성과 주식도 받고 그 성과 주식을 뭐 예를 들어 20불에 받았다 그러면 뭐 응? 또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가달라 하는 거 이런 게 뭐 서로 싸움이 붙은 게 아니라 자 주가 좀 오를 수 있도록 좀 좋은 구도 좀 생각해 보자. 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갈등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좀 뭐 우리 좀 해보면 안 되겠니? 합리적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항상 빨리빨리 정확하게 잘하는 민족이지만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는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운전면허증 찾으러 가면 금방 찾지만 미국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독일도 그러고 증명서 하나 뗀다는 거 2달, 3달씩 걸린다. 우리는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뽑는데 그게 우리나라 생각하고 해외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계리 경영진들이 또 예를 들면 이제 경영에 본격 나선다.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서 작년에 공시를 보면 영국의 DGL리드 협업한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DGL리드를 인수를 해서 몸집을 늘려 나갈 수 있겠죠. 미국은 주로 그렇게 하니까 뭐 이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계리 경영진들이 뭔가 올해 이제 들어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 또 아니면 뭐 게리가 볼 때 제가 하면 회사가 훨씬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좀 성과 주식 받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야 네가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신사업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안받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올 상기행보에는 벌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M&A를 한다면 한 3, 4월이면 결산 나오고 하면 3, 4월이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제가 볼 때는 늦어도 한 6월 정도까지는 뭔가 프로젝트들이 굵직굵직한 게 뭐가 좀 나오지 않겠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말이 됐는데도 지금처럼 똑같아.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지금처럼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달간이 골든타임이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캡티비전이 나스닥의 글로벌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은 애플, 이런 구글 이런 회사들은 다 셀렉트 글로벌 마켓에 상장되어 있고 그 밑이 글로벌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서열이 높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건데 그 다 네, 장외 OTC 우리로 치면 코넥스 이런 데 해당하는 거예요. 코넥스보다 더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글로벌 마켓 정도의 비중 있는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유일합니다. 우리 캡티비전 코리아 캡티비전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유일하면 당연히 프리미엄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그냥 나스닥이 아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총을 보니 1433만 달러네요. 이거 지금 오른 환율로 계산하면 206억에 불과하다. 이거 206억? 2, 300억은요. 여러분 아시겠죠? 코스닥에 진짜 감사 의견 나올까 말까 한 후잡한 회사들이 시가총액 2, 3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된 206억이라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말이 예를 들어서 국내 좀 중견기업들이 요즘은 한국 상장보다 나스닥 상장을 관심을 두는 회사들이 여러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런 회사들이 어느 세월에 IPO하고 하려면 또 미국에는 또 미국 회계법인으로 회계감사도 봐야 돈 덩어리 나가는데 교두보로서 본다면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국내 후작판 네, 그런 코스닥 회사보다 훨 낫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시가총액이 지금 매우 매력적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한다면요. 지금 뭐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합니까? 한다면 이런 변도 있다는 후문입니다. 뭐냐? 우리나라 기업이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 첫 사례예요. 첫 사례. 그러니까 지금의 국내 법 규정을 보면 금융감독원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규정상. 그 다음에 당연히 미국 선물거래위원회도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기관이 서로 규정이 맞나요? 다른 게 많겠죠. 그래서 후문거래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황당하다는 표현 그럽니다. 왜? 나스닥 상장사가 우리한테 왜 왔어요? 아, 규정상 뭐 해라는데요? 어허, 이거 뭐 설레도 없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안 되면 벌금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이 골치 아픈 거 들고 오지 마시고, 이런 후문입니다. 들은 바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예를 들어 주총을 한다. 그럼 주주 명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의 주주 명부를 얻기가 또 쉽습니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스닥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사례가 여러 나면 금융감독원도 규정을 좀 정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등등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좀 가면도 있었다. 이런 후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캡티비전과 캡티비전의 그 경영진은 한 배를 탔다. 함께 주가 상승을 도모하는 관계지 서로 싸우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캡티비전은 나스닥의 글로벌 마켓에 있는 상장사다. 장외 상장사가 아니다. 그런데 시총은 우리 코스닥에 감사의견 나올까 말까 한 회사들보다 시총이 더 적다. 네, 이건 굉장히 그런데 최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 한국보다는 나스닥을 노리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글로벌 마켓에 상장된 회사는 캡티비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려야 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 잊지 말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가 상장 폐지 1불 미만이라서 상장 폐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무액면 아니면 액면이 없기 때문에 액면 주식 병합, 주식 분할이 아주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1불 맞추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그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경영 개선 기간 등등 회사가 대응만 하면 1년, 2년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눈으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온갖 주가 떨어지면 온갖 부정적인 상념에 휩싸이게 됩니다. 머리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에 드린 얘기들은 다 머리의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머리에 합리적이면 내가 물려서 물타기도 가능한 거고 보유도 가능한 거고 주식이 없는데 이런 게 있었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거 같고 전략이 서는 거죠. 머리로 하면 전략이 선다. 눈으로 하면요 불안감만 가득해진다. 그래서 95% 이상의 투자자들이 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사업에서 실패라는 거고 남다른 길을 지식을 통해서 머리로 투자하는 소수는 남다른 길을 걸으면서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스닥에 스펙 상장해서 유지하는 데만 한 2, 300억 드는데 여러분이 사모펀드예요. 한 2, 300억 들여서 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다 날린다? 상장 폐지도 다 날린다?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월가에 그런 등신이 있을까요? 비합리적 생각이죠. 뭘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지. 아직 해보지도 않고 칼도 안 휘둘러 봤는데 맥없이 상장 폐지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더 붙였는데요. 지금 2월 달에 나왔어요. 무역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K,
뭐 푸드 이런 거 수출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작년 경제 외교안이고 좀 웃기는데 어쨌든 경제 수출 성과 사례집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나왔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캡티비전 코리아예요. 제일 먼저 성과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고 첫 3페이지에 걸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입증을 받은 회사다. 이제는 미디어 파서드 소재가 이제 다들 본격화되고 있어서 유일한 투명한 글라스 미디어 파사드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텐셜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하고 좀 좋은 인력만 좀 수반되면 아주 폭발성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항상 어렵죠. 제조업체들은 재무구조는 뭐 여러분들이 볼 때 순이익이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회사에 자금이 쌓인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조업체는 항상 자금이 필요합니다. 매출을 100억 늘리려면요. 운전자금이 400억 필요하다. 이게 정설입니다. 왜? 인력도 뽑아야 되고 원자재도 더 사야 되고 기계도 더 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부동산도 더 사야 되고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참 항상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그래서 캡티비전 코리아도 이런 부분만 수반된다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 추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 판단, 머리로 투자하는데 도움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